10살 정도 무려 나는 몸이 이상하리만치 약했다. 일주일 정도 감기로 드러눕고는 또 일주일은 무척 건강하다. 그러다가 또 일주일간 드러눕기를 반복하는 것이었다. 그것도 매번 40도가 넘는 고열이 나서 의사가 장기 입원을 권유할 정도였다. 그런 탓에 집에서 가만히 누워있는 일이 잦았다. 그날 역시 집에서 자고 있었다. 내가 자던 방 동쪽에는 아파트에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큰 천장까지 닿는 장롱이 벽 전체를 메우고 있었다. 나는 그 장롱 쪽으로 발을 뻗고 문으로 머리를 향한 채 누워 있었다. 그렇게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다리가 장롱 쪽으로 쭉 끌려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아버지는 언제나 짓궂은 장난을 치곤 하셨기에 나는 또 아버지가 장난을 걸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거실 쪽을 바라보며 어머니에게 말했다. 아버지가 또 장난치니까 멈춰주세요. 그랬더니 두 사람 모두 깜짝 놀란 얼굴을 하고 거실에서 나를 바라보시는 게 아닌가. 그걸 알아차리자마자 다리가 또 질질 끌려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슬슬 잡아당기는 게 아니라 엄청난 기세로 잡아당기는 것이었다. 거기 잡아 끌려 머리가 이불 속으로 파묻힐 무렵 부모님이 내 이름을 외치며 달려오셨다. 어머니는 내 양손을 잡고 위로 잡아 끌기 시작했다. 나는 너무나도 혼란스러워서 다리 쪽을 봤다. 어머니는 보면 안 된다고 소리쳤지만 이미 내 눈에는 그게 들어온 뒤였다. 장롱 아래쪽 서랍에서 손 2개가 튀어나와 내 발목을 꽉 잡고 있었다. 그 손은 요괴인간 뱀처럼 손가락이 3개였다. 손은 마치 대리석처럼 검은 바탕에 붉은 반점이 여기저기 있어서 마치 무당벌레랑 반대인 느낌이었다. 장롱안은 보라색으로 빛나고 있었다. 나는 완전히 이성을 잃고 마구 소리를 질렀다. 그러는 사이 아버지는 물 같은 것과 나뭇잎을 가져오셨다. 그리고는 그 손과 내 다리에 물 같은 걸 뿌리고 나뭇잎으로 손을 마구 내리쳤다. 하지만 손은 전혀 놓을 것 같지가 않아 나는 계속 무서워 울었다. 내 울음소리를 듣자 아버지는 인내심의 한계를 느꼈는지 다리를 잡은 손을 직접 두드려 패기 시작했다. 몇십 번이고 온 힘을 다해 때렸을 것이다. 갑작스레 손이 스르륵 내 발을 놓더니 장롱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 내가 손이 사라진 후에도 계속 울자 아버지와 어머니는 손을 잡아줄 테니까 걱정 말고 한숨 자라고 말하셨다. 나는 어떻게든 잠을 청했다. 그 이후 그 손은 다시 본 적이 없다. 하지만 나는 그 이후 벽장이나 장롱 쪽으로는 결코 발을 뻗고 자지 않는다. 그 손이 나타나고 3개월 뒤 우리 집은 이사를 했다. 그리고 이사한 후 지금까지 그렇게 심하던 감기 몸살이 싹 사라졌다. 이윽고 반년에 한 번 감기가 걸릴까 말까 하는 수준까지 회복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나는 물론이고 부모님까지도 초자연적 존재에 대해 믿게 되었다. 정확히 무엇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직도 떠올리면 등골이 오싹해지는 어린 시절의 공포체험이었다. 두 번째 이야기, 귀신 들린 집. 저는 중학교 때부터 귀신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대구에서 대학을 다니다 사정상 휴학을 하고 22살 때 부산에 있는 대학으로 다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이전 학교에서는 기숙사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자취가 해보고 싶었죠. 그래서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고 전셋집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을 보러 간 날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오싹함이 느껴졌습니다. 귀신을 볼 때면 항상 느껴졌던 그 오싹함이었죠. 하지만 방이 2칸인데다 집세가 너무 저렴했기 때문에 저는 별 신경 쓰지 않고 계약을 하고 그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짐을 다 옮기고 청소를 하다 보니 어느새 시간은 늦은 저녁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사를 하느라 피곤했던 터라 누우면 바로 잠이 올 것 같았죠. 하지만 어째서인지 정작 누우니까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한참 동안 잠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갑자기 서늘한 한기가 느껴지며 제 귓가에 휘파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저는 올 것이 왔구나 싶었습니다. 그 소리는 밤새도록 들려왔고 저는 결국 뜬 눈으로 밤을 새야만 했습니다. 아침이 되어 학교에 가기 위해 씻고 나서 머리를 말리려는데 문득 화장실의 거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거울 안에 비치는 제 모습 바로 뒤에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아저씨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걸 알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노력하며 그 아저씨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필사적으로 담담하게 거울을 뒤집고 집에서 뛰쳐나갔죠. 그렇지만 이후에도 그 아저씨의 모습을 보는 일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아저씨는 의미 없이 이 방 저 방을 왔다 갔다 하고 화장실에도 나타나다가 갑자기 스르륵 사라지곤 했습니다. 그리고 밤만 되면 제 귓가에서는 휘파람이나 꽹과리 소리가 울려 퍼졌죠. 그 탓에 저는 불면증에 시달려야 했고 살도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집에서 사는 동안 제 몸무게는 12kg이 빠졌고 저희 부모님은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으셨던지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집을 구해주셨습니다. 그렇게 그 집을 떠났지만 저는 아직도 거울이 무섭습니다. 벌써 6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저희 집에는 거울이 없습니다.